자, 천일 밀리언의 피직스, 부자 되는 건 과학이기 때문에 억만장자, 백만장자 물리학 이렇게 붙였어요. 물리학은 자연과학입니다. 부자도 역시 과학이에요. 아무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니 천일에 1,000만 원을 번다? 이건 천일에 1,000만 원 저축하자 그게 아닙니다. 천일 만에 월 소득이 1,000만 원이 되도록 하자 그 말이에요. 아까 전형적인 예가 여기에 맨 나중에 이야기한 이덕우 총장님 스스로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이 양반은 1년에 1,000만 원 됐어요. 2년에 2,000만 원, 3년에 3,000만 원, 3년 반 만에 5,0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그 양반 보세요. 뭐 덩치가 좋습니까? 무슨 뭐 크게 미남이기를 합니까? 뭐 코가 뭐 2개 달렸습니까? 전혀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몸이 망가지도록 뛰었다는 거예요. 좀 미련하긴 미련하죠. 그 정도로 뛰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여기 리더 나와본 전부 1억이 한 2억 이상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력이라는 게 참으로 화려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대리운전 기사, 포크레인 기사도 아니고 스페어 기사, 뭐 지하에 노래방 아줌마, 뭐 전부 그런 양반들이에요. 그런데 그 양반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운이 아니고요. 정말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가능하냐? 3분의 1로 디스카운트 한 거예요. 1,000만 원이라는 것도 3분의 1로 디스카운트하고 했는데 그것도 못한다? 그건 좀 이상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목표 관리라고 하는 건데요. 목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최상위 목표가 있으면 그 밑에 하위 목표가 또 있어야 돼요. 이게 100일 만에 판매사를 달성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뭘 그렇게 하느냐, 한 달 만에 하자 그러는데 그건 그 양반이 체력이 좋으니까 그런 거고, 보통은 그렇게 한 달 만에 하다가는 어디가 병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평균적 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러면 그 밑에 목표가 뭐가 있어요? 다 자신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요 전혀 일이 진척이 안 됩니다. 목표가 가장 중요해요. 목표가 없다는 것은 망망대해에서 이 배가 찾아갈 항구를 정해놓지도 않고 아무렇게나 간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관학교 입학해가지고 한 달간 기초군사훈련이라는 걸 봤습니다. 이걸 비스트 트레이닝, 동물 길들이기. 완전히 동물처럼 취급당해가지고 완전히 사회에서 있었던 이 사고방식을 완전히 빼버리고 거의 초죽음 되도록 훈련을 받는 게 있어요. 근데 그냥 걸어가는 법이 없고 구보 아니면 군가거든요. 또 구보하면서 군가하고. 그러면 3학년 생도들이 이 신입생들을 훈련을 해요. 훈련하는데 통상 군가 시작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면 군가를 하고 하죠. 군대 갔다 온 분 다 알죠. 그런데 3학년 생도가 저희들을 이렇게 인솔 하면서 군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군가를 부른 놈이 한 놈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주 기합을 얼마나 받았는지 군가 안 부른다고.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냐 하면요, 원래 군가를 시킬 때는 행군간에 군가한다, 군가는 진짜 사나이, 군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면 군가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군가 제목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행군간에 군가한다, 군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면 한 놈도 안 부르지. 그게 뭐야? 목표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지. 자, 그래서 반드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전투하듯이 밀어붙이지 않으면요 목표 달성이 거의 힘듭니다. 비즈니스 자체가 전투이고 전쟁입니다. 국가 간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 전투이고 전쟁이에요. 피를 흘리지 않은 전쟁. 어떤 측면에서는 피를 흘리는 전투보다 더 치열해요 지금. 자, 그러면 우선 전투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투 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사령관이 박은길 회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전 명령이 하달돼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것은요 자신의 각오입니다. 자기가 장교라는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장교라는 입장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건 내가 나를 고용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쫄병들은요, 장교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 안 집니다. 누가 져요? 그걸 그렇게 시킨 사람이 져요. 그러나 이건 어떤 누군가가 나를 고용한 것이 아니고 나를 내가 고용했기 때문에, 나를 내가 고용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질 수밖에. 그래서 난 장교라고 생각해야 되고, 나는 병사가 아니고 좀비가 아니다. 좀비는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이 영혼이 빠져버린 살아있는 시체를 좀비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핑계가 제일 문제예요. 무슨 핑계? 오늘은 우리 시할머니 무엇에 제사하고, 오늘은 또 어디 친정에 누구누구 시아제 무엇이고, 맨날 핑계만 대다가 핑계거리는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런 핑계 댈 필요가 없어요. 되지 말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가를 자기가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왜? 자기가 자기를 고용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부지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면서 살겠다. 이런 삶이 훨씬 더 보람이 있어요. 도움을 받는다는 건 우리말로 하면 좀 쪽팔려요. 그렇죠? 되게 쪽팔려요. 도움을 주고 사는 건 사기가 오르는데, 그래서 내가 매월 1,000만 원을 벌어서 냉장고에 돈을 쌓아놓고 살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 주변에 내 가족, 내 친구 여기를 도와주면서 살겠다. 요 각오를 하면 아마 신이 날 겁니다. 자, 이제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목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것은 애터미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목표, 1년 목표를 정할 때 쓰는 원칙입니다. 이걸 스마트 원칙이라고 해요. 스마트 원칙. 목표를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니고, S는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정하면 안 된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뭐가 훌륭한지. 예를 들면 목표를 명확하게, 나는 1000일 만에 스타마스터가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메저러블,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측정 가능하지 않으면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 이건 목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뭐가 많은지 구체적으로 나는 1000일 만에 월 1,000만 원 소득을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추진력이 생겨요. 세 번째는 액션 오리엔티드, 행동 지향적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추상적으로 정한 것은 목표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정해봐 소용없어요. 예를 들면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겠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 도대체 뭘 효도한다고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나는 매일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겠다. 그래야만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나는 매월 부모님께 50만 원을 송금해 드리겠다. 그러면 목표가 달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리얼리스틱,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황당무계하거나 또는 너무 목표가 작으면 그건 목표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목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껏 도전을 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진짜 목표다. 나는 1년 내 샤론 마스터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목표가 되는데 40대 아줌마가, 김연아가 돈 많이 번다 그러니까 나도 피겨 스케이팅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그게 잘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현실성이 있도록 해야 된다. 다음 T는 타임 바운드, 시간 제약적인, 시간을 반드시 정해놓지 않으면 그건 목표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겠다. 언제까지? 1000일 이내. 이게 돼야지. 월 1,000만 원을 벌겠다. 시간 제약이 없으면 그게 언제인지, 목표를 달성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관점에서 앞에서 제시한, 저희가 제시해드린 1000일 1,000만 원 작전, 100일 이 셀즈바스다 작전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달성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만약에 아무도 그걸 달성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황당무계한 것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 달성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초인적인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보다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다운시킨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목표만 세우면 되느냐,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제 1단계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마인드예요. 내가 반드시 성공을 해서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내가
우리 가족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결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게 아니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확고한 결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2단계 아까 목표 설정했어요. 스마트원 책에다가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이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들어가야 됩니다. 목표 백날 세워봐야 행동 계획 실천 수립 안 하고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하위 목표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 100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매일 적어도 3사람 이상은 만나겠다라든가 무슨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돼. 오늘 많이 만나야지. 많이가 얼마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행동에 실천을 해야 되고, 이게 이 4단계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렇게 해서 100일을 했으면 성과를 평가하고, 만일 목표를 달성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위 목표로 다시 들어가면 돼요. 목표를 달성 못했다면 왜 달성 못했는지를 평가하고 다시 재도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재도전을 안 합니다. 어떻게 뭐라고 해요? 거봐 안 되잖아. 이거 에디슨이 한 얘기입니다. 에디슨이 미국에 등록한 특허만 해도 1093개인가 그래요. 그리고 해외까지 등록한 특허가 1500개예요 에디슨이. 그러면 에디슨은 뭐라고 그랬냐면, 에디슨이 특허를 낸 게, 발명을 한 게 뭐 기발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다른 사람이 하다가 중단한 걸 가지고 성공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언제 중단하느냐, 거의 성공에 임박했을 때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얼른 갖다가 자기가 그 다음 연구회가 성공시켜요. 그런 방법으로 1500개의 특허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도전, 거의 성공 임박했는데 재도전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격적인 강의 제목은 단순 노출 효과입니다. 단순 노출 효과. 자, 이것도 심리학자들이 실험한 건 미어 익스포저 이펙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소리든 음악이든 어떤 형상이건 또는 조각품이건 글자가 할 것 없이 보면 정이 든다, 그런 말이에요. 보면 정이 든다.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정이 든다. 자주 보면 볼수록 정이 든다. 이것이 단순 노출 효과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과연 그런가 하는 걸 실험했는데 모두 성립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혐오감을 가졌어. 어떻게 저런 놈이 있나? 그러다가 볼수록 정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결혼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요걸 무슨 효과라고 그러냐 하면은 에펠탑 효과라고 그럽니다. 로버트 자이언츠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발견해냈는데요. 자, 여기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사람은 낯선 사람을 대할 때 공격적이고 냉담하고 비판적이다. 여러분 그렇죠? 부산에서 고속버스를 탔어요. 옆에 누가 앉아있는데 보지도 않죠? 이렇게 앉아있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서울까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와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 때문에 그런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하게 된다. 그런데 어쩌다가 핸드폰 전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니 이게 우리 고향 사람이야. 자네 고향이 어디야? 어디입니다. 그래, 자네 형님이 누군데? 김말동입니다. 오, 그래. 와, 네가 말동이 동생이냐? 이렇게 돼.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휴게실에 된다 그러면 너 뭐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계속. 다음에 사람은 상대의 인간적 측면을 알았을 때 더 깊은 호의를 갖는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당신을 내 돈벌이에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보니까 좋아서 소개한 이 진정성이 전달되면 더 깊은 호감을 갖게 된다. 이것을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에펠탑 모르시는 분 없죠? 에펠탑은 하마터면 건립이 안 될 뻔했어요. 이게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 정부가 에펠탑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는데 이걸 건립한다고 발표하니까 프랑스 시민들과 파리 시민들과 특히 모파상을 비롯한 문인들, 예술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시위를 벌이고 반대를 했습니다. 자, 이게 아마 넘겨보세요.
그래가지고 특히 모파상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프랑스 예술에 대한 모독이고, 그런 저런 말이야, 어디 짓담한 건물 같은 것을 왜 거기다 짓느냐 말이야. 어? 모든 문인들이 아주 맹변을 하고, 그 당시 프랑스 신문들은 분노한 파리 시민들의 광고로 가득 찼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프랑스 정부는 하는 수 없이 지어가지고 20년 후에 뜯기로, 20년 후에 뜯어버리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되니까, 특히 모파상 같은, 모파상 잘 아시죠? 프랑스 19세기에 자연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 양반은 모파상, 이 에펠탑이 건설이 되니까 매일 점심을 에펠탑 레스토랑에서 먹었다고 합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왜 여기서 식사를 드십니까? 그랬더니 파리에서 에펠탑이 안 보이는 곳은 유일하게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먹는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파리에 고층 건물이 없기 때문에 눈만 뜨면 전부 에펠탑이 보였다고 합니다. 저게 300m거든요. 지금은 거기에 이제 전파 송신망을 해가지고 324m인가 그래요. 원래 300m로 설계를 했는데, 그러니까 파리의 전 시민이 눈만 뜨면 싫든 좋든 에펠탑을 봐야 돼요. 이렇게 돼서 20년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 에펠탑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듣지 말라는 데모가 이루어져,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 자료를 보니까, 특히 모파상 같은 사람은 얼마나 괴팍한 사람이냐면요. 몽소공원, 저 부자 동네에 있는 아주 좋은 공원이랍니다. 여기에 자기 인양광 동상을 건립해 놨는데 에펠탑을 보기 싫다가 자기 동상을 돌려놓은 사람이에요. 뭐 에펠탑 안 보이게. 그런데 파리 시민들은 이제 프랑스를 상징하는, 파리를 상징하는 건축물로 돼버렸어요. 이걸 에펠탑 효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무의식 중에 자주 보니까 좋아하게 되더라.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단순 노출 효과와 여자에 대한 호감도. 이건 좀 야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과연 이런 게 있는가 해가지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피츠버그 대학에서 클래스 여러 이 대학에 반이 있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여자들을 각 강의실에 전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집어넣느냐? 어떤 아가씨는 15번 집어넣고 10번, 5번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강의 듣는 데 들어가서 학생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뭐 질문을 한다거나 말을 한다거나 전혀 없어요. 하여간 침묵으로 들어갔다가 침묵으로 나온 거예요. 한 학기가 끝나고 학생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떤 아가씨가 제일 매력적인가 했더니 거의 100% 15번 본 아가씨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매력 없는 아가씨가 누군가 그랬더니 한 번도 들어오지 않은 아가씨가 가장 매력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꾸 본 아가씨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 자, 그래서 요 친숙함과 매력은 어떤 관계? 이건 고등학교 앨범을 가지고 실험한 겁니다. 고등학교 앨범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역시 모르는 사람은 별로 매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면 그 고등학교 동창보다 더 잘생겼는데 고등학교 동창들이 판단하기는 자기 동창이 더 매력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친숙해져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근접성 효과. 이것은 똑같은 건데요. 프로핀기티 이펙트라는 건데 대학에서 보니까 같은 기숙사라도 한 층에 사는 대학생들이 더 친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한 층에 사는 사람보다 같은 방에 있는 학생이 서로 친하더라. 이게 근접성 효과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친해진다. 가까이 있으면 친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그런데,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단순 노출 효과에서, 요게 지금 나예요, 나. A는 나고, 내가 지금 설득을 하려는 사람이 B예요. B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 이 공통점을 찾아내면 설득이 금방 돼요. 알고 보니까 종씨라든가 이렇게 되면 학렬이 어떻게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가 누구지 따지겠어요 하면 오, 내 조카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자, 다음. 자, 대면 효과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아주 기가 막힌 실험을 했어요.
A와 B가 서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단계가 좋으냐 나쁘냐, 한 놈은 무지 나쁘다고 그러고 한 놈은 무지 좋다고 그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X와 B를, X는 A 뒤에 세우고 Y는 B 뒤에 세웠어요. 그리고 토론이 끝난 다음에 X와 Y에게 누가 토론을 잘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X는 B가 토론을 잘했다고 주장하고 Y는 A가 토론을 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X는 A의 뒤통수를 보고 B의 얼굴을 봤어요. 자기가 얼굴을 본 사람이 더 토론을 잘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Y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A가 더 잘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번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똑같아요. 자기가 직접 얼굴을 본 사람이 더 잘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대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누구에게 전화로 해서 사업 설명을 한다는 건 백발백중 실패예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얼굴을 보고. 자, 다음. 자, 그래서 이제 또 그림 감상 실험을 했어요.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프랑스 인상파 화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화가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별 볼 일 없는 화가들도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높이 평가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별 볼 일 없는, 다시 애매모호한 그림을 그려놓은 화가들의 그림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그 사람들 그림이 자꾸 출판돼서 자꾸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건가? 안 그러면 그림 자체가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 하는 걸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제임스 커팅 교수인데 수업 시간에 별로 형편없는 화가의 그림을 파워포인트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처럼 이렇게 탁탁 화면을 올리면서 그냥 이거 쑥 올리니까 인상파로 별로 이름도 없는 화가 그림이 척 나오는 거예요. 이때 커팅 교수는 아무 설명도 없이, 아무 언급도 없이 그냥 다음 올렸어요. 그래 가지고 학기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유명한 그림과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림을 보여주고 어느 그림이 더 좋으냐 그랬더니 시간 중에 본 별 의미도 없는 그림이 훨씬 좋다고 평가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고 하는 그림들은 왜 좋다고 하느냐? 자주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주 봐서. 자, 우리가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연예인들, 유명인도 그렇습니다. 그냥 보고 막 사죽을 못 쓰고 뭐까지 다 수집하고 그러는데 그놈은 나를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 반기문 총장님 어쩌고 하면서, 근데 반기문 총장님은 저를 전혀 몰라요. 이게 자꾸 보면은 마치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 그런 얘기예요.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성간의 관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짝사랑하는 남성이나 여성이 있는 분은 바로 요걸 대면 효과 그리고 단순 노출 효과를 이용해야 됩니다. 필이 딱 꽂혔어. 그때 대시를 하면요 백발백중 실패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노출이 돼야 돼. 우연히 만난 것처럼 자꾸 마주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연히 만난 것처럼 자꾸 노출. 그러면 그때 좋은 인상을 줘야 되는데 학자들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니까 얼굴이 잘생긴 사람, 몸이 좋은 사람 등등 해보니까 남자건 여자건 상대에게 가장 호감을 갖는 것은 상대방이 미소를 지을 때랍니다. 미소를 지을 때. 그래서 이 자기가 사귀고 싶은 남성이나 이성이 있으면은 하여간에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다 보면 정이 들도록 돼 있다. 그런데 단순 노출 효과가요 반드시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혐오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연히 마주칠 때 복장 단정히 하고 미소 띄는 얼굴로 만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정이 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사내 커플이 많고 같은 동네 아가씨 하여간 서로 자꾸 우연히 출근하다 자꾸 본 아가씨한테 정이 드는 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어린이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 태도도요, 제가 손자가 5인데 이게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친숙하지 않은 사람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좋아한다고 가까이 가지 않아요. 자꾸
자꾸 본 사람에게 더 가까이 친밀해져요. 자꾸 본 사람에게. 단순 노출효과의 역효과는 보면 볼수록 미어진 놈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보면 볼수록. 이게 지금 애터미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내 저 새끼 꼴보기 싫어가지고 못하겠다고 말이죠. 우리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거대한 산이 아니라 신발 속에 든 작은 모래알이다.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 새끼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못하겠다.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처음 첫인상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진정성이 없어가지고 나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혐오감을 갖게 돼요. 이것도 많은 테스트를 했습니다. 광고에서 테스트. 광고가 단순 노출 효과를 이용한 게 광고입니다. 자꾸 보면 정들어진다. 자꾸 보면. 이것도 많은 실험을 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맞더라. 배너 광고를 통해서 실험해보고 맞더라. 그런데 심리학자들 또 광고 전문가들이 해보니까 그 반대 경우가 있어요. 하면 할수록 혐오감을 갖는 광고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면 할수록. 그것은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는 그 광고를 보기만 보면 신경질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진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입니다. 이제 음료 커피점에서 손님이 떠오고 왔는데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에게는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웃는 얼굴로 커피를 서빙해 주고 뭐 물수건도 갖다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한 그룹에게는 인상을 푹 쓰고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빚어지냐면 기분 좋게 대접을 받은 그룹이 커피를 훨씬 더 많이 마시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려고 하더라. 기분 나쁘게 대한 팀은 그냥 나가버리더라, 그 말이야. 별로 마시지도 않고 나가버리더라. 그래서 상대방을 대할 때 웃는 얼굴이 최고다. 웃는 얼굴이 최고다.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애터미 사업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문자 그대로 바이러스 마케팅, 그다음에 버즈 마케팅, 입에서 입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인 전달이 되지 않으면요, 바로 단순 노출 효과의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쑥 얘기한 것은 전화상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대면 효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 만나서 얘기하면 서로 이심전심으로 감정이 통하는 거지 전화는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만나자고 약속할 때만 전화를 이용해야 되고 반드시 만나야 된다. 자, 저 영어 속담이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inside in mind. 안 보면 멀어지고 보면 가까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말도 이웃 사촌. 자꾸 보니까 멀리 있는 형제간보다 낫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아까 3회 법칙 얘기했죠. 그래, 반드시 3번 이상 만나야 된다. 3인성어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성.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서로 만나면은요, 작은 세상 효과에 의해서 저 사람과 내가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찾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따발총처럼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상대방이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심리학들의 연구에 의하면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표정만 보여도 돼. 다시 말하면 아이고 그랬어, 아이고 어려웠겠네요, 이렇게 호응해 주는 걸로 60%가 설득된다고 합니다. 60%가. 그리고 30%는 내 말투에 의해서 설득되고 말의 내용이 상대방의 공감을 하는 건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정,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60%의 설득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도록 해야 상대방과 내가 어떤 연고 네트워크에 걸리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 다음. 자, 이렇게 나 따로 상대방 따로 이렇게 되면은 공통점이 없으면요, 백날 만나도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하다못해 무슨 소설처럼 발가락이 닮았다고까지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 연고가 없으면요,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고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5단계, 6단계만 걸치면요 다 연결돼요.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이제 개인의 능력이에요. 개인의 능력이에요. 유는 세상 만사고 나와 상대방, 여기에 공통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찾으면 설득이 가능해요. 이걸 찾으면 3번 정도 만나면 설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지런함과 진정성인데요, 부지런해야 돼요. 이게 게을러 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부지런하다고 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진정성이 없으면요 설득 안 돼요. 암만 말을 잘하고 청산유수로 설득을 해도 그게 진정성이 담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은 육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감으로 저놈이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건지 나에게 정말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러는지 금방 압니다. 금방 알아요. 자, 그래서 머리와 노력, 이것은 노력을 열심히 한 상급자라든가 선생님들이 학생이나 부하를 평가할 때 심리학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머리는 좋은데 게으른 놈하고 머리는 보통인데 열심히 하는 놈을 열심히 하는 경우에 노력을 하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한다는 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머리가 좋고 나쁜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책임입니까 그걸? 그렇게 놨는데. 근데 인간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자기 책임인 것에 대하여 책임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노력을 안 하고는 자기 책임이에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는 그건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자기 책임인 것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부여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도 내 노력을 높이 평가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 원칙에 따라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에 옮기고 성과를 평가하고 다시 도전해 봐야 됩니다. 작은 세상 효과를 활용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단 10명만 되더라도 수만 명이 되고, 또 일단 만나면 상대방과 유사성 또는 연고를 찾아서 같이 대화를 하면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근접성 효과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이러스 마케팅, 버즈 마케팅입니다.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야지 자꾸 만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입소문이 나오면 만나면 만날수록 혐오감이 들고 나중에 전화도 안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자, 단순 노출 효과를 이용해서 적어도 한 사람을 3번 내지 5번은 만나야 되고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 친구해집니다. 이것이 대면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이상 만나 설득했는데 가망이 없다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지. 계속 물고 들어가는 힘만 들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머리만 굴리면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어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사람을 만나야 되고 대화를 해서 또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친근성 원칙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진정성이 없으면 오히려 거부감을 준다. 커뮤니케이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진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성 여부는 육감으로 전달됩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인데 그렇게 해봐 소용없어요. 육감으로 전달된다. 단순 노출 효과는 긍정적인 만남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만약에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면 만나면 만날수록 혐오감만 늘어난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대나무밭과 같다. 사업자 개인은 연약하지만 종행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태풍이나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일본 여기 오신 분들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지진이 나면 대나무밭으로 도망간다고 그럽니다. 다른 데는 땅이 딱 꺼지는데 대나무밭은 안 꺼진다고 그래요. 어르신들 대나무 뿌리 얽혀진 거 봤죠?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마케팅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하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 원도 가능하고 5,000만 원도 가능한 거예요. 혼자 하면 불가능합니다. 자, 네트워크 사업은 마치 모소대나무, 맹종죽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4년 동안은 전혀 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일단 싹이 나서 크기 시작하면 하루에 1m씩 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30m의 대나무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무지무지 힘듭니다. 그러다 일단 이륙을,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처럼 이륙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안전 비행을 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에디슨의 말입니다.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요건은 당신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당면한 문제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에디슨의 말입니다. 에디슨은 진짜 그렇게 했어요. 대충 뭐 다리 여기다 걸치고 저기다 걸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네트워크 사업뿐만 아니고 공부를 하건 연구를 하건 다른 구멍가게를 하건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몰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에디슨의 말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뭔가 더 나은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찾으세요. 열심히 일하는 걸 대체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쉼없는 노력과 지금에 만족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진보 후 필수 조건입니다.
뭔가를 포기했을 때가 사실은 성공의 문턱 바로 앞이었을 때가 많습니다. 실패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용감해지세요.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자, 이거 마르틴 루터 킹 목사 아시죠? 주니어. 믿고 첫걸음을 내디뎌라. 계단의 처음과 끝을 다 보려고 하지 말라. 그냥 발을 내디뎌라. 미국 속담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성공이란 사다리를 올라갈 수는 없다. 손 놓고 사다리 올라가실 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뒤로 넘어지면 이 코 깨집니다. 예. 그 다음에 바로 철강왕 카네기의 말입니다.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